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5장 철골공사 단원 예상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철골공사에서 강제의 기계적인 성질, 화학성분, 외관, 치수공차 등 재원과 제조회사 확인으로 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행하는 검사 증명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죠? 앞에서 나왔습니다. 밀시트였죠? 검사 증명서, 밀시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강관 파이프, 그죠? 강제로 된 파이프입니다. 구조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강제로 된 파이프니까 자체가 경량이며 외관이 경쾌하고 휨이나 비틀림 강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접합부나 관 끝에 절단 가공이 간편한 게 아니라 강제의 관이니까 절단 가공이 어렵겠죠. 국부자굴에는 유리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철골공사 현장에 자재 반입 시에 치수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철골공사 현장에 자재가 반입되었을 때 기둥의 폭이나 층 높이 검사합니다. 휨이 어느 정도인지 뒤틀림 검사하죠. 브래킷의 길이나 폭, 각도 검사하는데 고력볼트 접합부는 자재가 반입되었을 때가 아니죠. 접합한 후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4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용접 시에 튀어나온 슬래그가 굳은 현상. 그래서 찌꺼기가 생긴 거다라고 했죠. 그죠? 바로 답은 4번의 스패터가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부재 공장 제작에서 강제의 절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강제를 절단할 때요. 기계 절단, 가스 절단, 플라즈마 절단은 맞는데 로터리 베니어 절단법 없었죠. 그죠? 그래서 맞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예. 강제하고 철골 부재 절단, 그죠? 가스 전단, 톱 절단, 전기 절단이 철골 부재 절단 방법이었죠. 비교해서 보고 지나가시고요. 6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부재 가공 시에 절단면의 상태가 가장 양호하게 되는 절단은,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죠? 바로 톱 절단이었죠. 앵글 커터 등을 이용해서 하는 절단이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부재 조립 시에 구멍의 위치가 다소 다를 때 구멍을 맞추기 위한 작업, 그죠? 그래서 구멍을 맞추기 위하여 다듬어 준다 그랬죠. 그죠? 약간 가셔내어 수정하는 작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구멍 가심 또는 리닝이다라고 했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도장 작업 중에서 보수 도장이 필요한 부위가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보수 도장이 필요 없는 부위는 이라는 거죠. 현장 용접하면은 보수 도장 필요합니다. 현장 접합 재료 손상된 부위, 조립상 표면 접합이 되는 부위, 현장 접합에 의한 볼트류의 두부, 너트, 와셔. 이렇게 현장 용접했거나 손상되었거나 외부로 드러나는 볼트류의 두부, 너트, 와셔는 반드시 보수 도장 필요하죠. 그런데 조립상 표면 접합이 되어버리는 부분은 속으로 묻혀버리는 부분이니까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갑니다. 철골 구조의 농막이 칠 작업을 실시하는 곳은 했습니다. 농막이 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콘크리트에 매입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녹이 쓰니까 농막이 칠이 필요하겠다. 그죠? 고령 볼트 마찰 접합부. 접합되는 부분은 필요 없죠. 그죠? 폐쇄형 단면을 한 부재의 밀폐된 면. 그죠? 역시나 밀폐되어 버리니까 필요 없습니다. 조립상 표면 접합이 되는 면, 두 면이 접합되니까 역시나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경량철골공사에서 농막이 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경량철골 구조물에 이용되는 강제는 판 두께가 얇아서 농막이 조치가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경량철골이다 보니까 가볍죠. 판이 얇다 보니까 농막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죠. 1번 틀렸죠.
강제는 물의 고임에 의해 부식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재 배치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물 구멍을 설치하는 등 부재를 건조 상태에 유지한다. 좋습니다. 농막이 도장의 도막은 노화, 타격에 의한 화학적, 기계적 열화에 따라 재도장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도장은 언제든지 이렇게 열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도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재도장이 곤란한 건축물 및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건축물의 농막에는 뭐를 쓴다? 농막이 용융 아연 도금을 활용한다. 맞는 설명, 그죠? 틀린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공사의 내화 피복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뿜칠 공법, 그죠? 뿜는 거였죠? 조적 공법이 있었죠. 벽돌, 돌이나 블록 붙이는 거. 타설 공법, 모르타르를 타설했다, 그죠? 표면 탄화법은 목재였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넘어갑니다. 강구조 부재의 내화 피복 공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조적, 타설, 그죠? 그 다음에 세라믹, 울, 피복은 맞는데 메탈라스 공법 아니죠, 그죠?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구조의 내와 피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조적 공법은 용접 철망을 부착하여 경량 모르타르, 포라이트 모르타르와 플라스터를 발음한다. 아니죠, 그죠? 조적이라는 건 벽돌이나 돌을 붙이거나 또는 블록 이런 거를 붙이는 공법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이렇게 모르타르를 발음하는 공법 뭐였습니까? 미장 공법이었다, 그죠? 뿜칠 공법은 철골 표면에 접착제를 혼합한 내와 피복제를 뿜어서 하는 공법입니다. 성룡판 공법은 내와 단열성이 우수한 각종 성룡된 판을 철골 주위에 접착제와 철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붙이는 공법으로 주로 기둥 보호의 내와 피복에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설 공법은 아직 굳지 않은 경량 콘크리트나 기포 모르타르 등을 강제 주위에 거푸집을 설치하여 타설한 후에 경화시켜 철골을 내와 피복하는 공법이었죠. 조적 공법은 벽돌, 돌,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을 시공하는 공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14번 넘어갑니다. 내와 피복 공법과 재료와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타설 공법은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하죠. 그래서 맞다, 그죠? 조적 공법은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을 조적한다, 쌓는 공법이죠. 미장 공법은 뿜칠 플라스터, 알루미나 계열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는 뿜칠하는 거고요. 미장 공법은 단열 모르타르를 시공하는 거였습니다. 뿜칠 공법은 뿜칠 앞면, 습식 뿜칠 앞면, 뿜칠 모르타르를 뿜어주는 거였죠. 그래서 미장 공법은 단열 모르타르, 타설하는, 미장하는 것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내와 피복 공법의 종류와 사용되는 재료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타설 공법은 경량 콘크리트, 맞죠, 그죠? 뿜칠 공법은 앞면 흡음판. 흡음판을 붙이는 거는, 우리 뭐였습니까? 성룡판 공법. 우리 앞에서, 그죠? 여기 있죠? 성룡판 공법. 또는 멤브레인 공법, 세라믹 울 피복 공법이 건식 공법이었고요. 이렇게 성룡된 판을 붙이는 건 성룡판 공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적 공법은 경량 콘크리트 블록을 붙이는 거고 성룡판은 ALC판 쓰는 거다. 답은 2번 틀렸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잘 나오죠, 그죠? 철골조 내와 피복 공사 중에서 피복된 철골의 형상에 대해 제약이 적고 철골 형상에 대해 제약이 적고 큰 면적의 내와 피복을 소수 인원으로 단시간에 시공한다. 아무데나 뿜어주면 되기 때문에 철골의 모양의 제약이 적다 그랬죠. 단시간에 빨리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답은 바로 뿜칠 공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철골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접 불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피트는 공기 구멍이 생겼는 거죠. 오버랩 겹쳐졌죠. 언더컷은 아래로 푹 패이는 거였죠. 그죠? 자, 1번 스켈럽은, 예, 불량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용접선이 교차하면서 두 번 왔다 가면서 열에 의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함이 아닌 거 1번 스켈럽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또 결함 문제입니다. 철골 공사에서 용접 결함을 뜻하지 않는 것은 그죠? 피트, 공기구멍이었죠. 블로홀, 내부에 남는 구멍이었죠. 그죠? 오버랩 겹쳐졌습니다. 가우징은 결함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죠? 아크로 금속을 녹여서 강한 공기를 이용하여 녹은 금속을 불어내는 작업을 가우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19번 비슷한 문제입니다. 용접 불량의 일종으로 용접 끝부분에서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처럼 오목하게 남아있다. 아래로 이렇게 오목하게 패인다 그랬죠. 그죠? 답은 1번의 언더컷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접 결함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용접 시에 튀어나온 슬래그가 굳은 현상. 그래서 찌꺼기가 생겼다 했죠. 그죠? 바로 스패터가 되겠죠. 용접 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집니다. 겹쳐지는 건 오버랩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공사의 용접 접합에서 플럭스를 옳게 설명한 것은 요거 뭐였습니까? 피복제였다. 그죠? 플럭스 피복제입니다. 자, 1번에 용접 시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 재료이다. 맞다. 그죠? 아변강, 예, 그래서 옳게 설명한 거 바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 철골공사의 용접부 검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용접 완료 후의 검사와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용접 완료 후에 초음파 탐상, X선2가 자기 탐상 이건 전부 다 용접 후에 하는 비파괴 검사였다. 그죠? 그래서 용접 후의 검사가 아닌 건 3번의 개선 정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공사에서는 용접 작업 종료 후 용접 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파괴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비파괴 검사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건 했습니다. 그죠? 자, 네. 1번의 방사선 검사 또는 X선 투과법 해도 되고요. 침투 탐상, 초음파 탐상, 이거 위에 자기 탐상, 자석을 이용했다. 그죠? 반발 경도 검사 아니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4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공사 용접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용접할 소재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에 대한 고려로서 치수의 여분을 두어야 한다. 맞다. 그죠? 2번 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에 균열이 생긴 때 원칙적으로 모재를 교환한다. 맞습니다.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절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아래 보기, 하향 자세로 합니다. 수축량이 가장 작은 부분부터가 아니라 수축량이 가장 큰 부분부터 최초 용접하고 수축량이 작은 부분은 최후에 용접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부재 용접 시의 주의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용접할 모재 표면에 있는 녹 페인트 유분은 제거합니다. 기온이 0도 이하로 될 때는 용접하지 않도록 합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가스 등으로 질식, 중독되지 않도록 환기나 필요한 조치하는 거 좋다. 그죠? 용접할 소재는 재료는 정확한 시공과 접밀도를 위하여 치수의 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죠? 예, 여분을 두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온이 0도 이하로 될 때, 기온이 너무 춥거나 바람이 셀 때는 아까 용접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틀린 설명 4번 되니까요. 답은 4번이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넘어가는데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모재 표면 위에 플럭스를 살포하여 플럭스 속에
용접봉을 꽂아 넣는 자동 아크 용접을 뭐라고 합니까? 했는데요.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 되겠습니다. 용접 이음하는 부분에 분말 플럭스를 피복제다, 그죠? 일정 두께로 살포하면서 전극 와이어를 공급해서 와이어와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접합하는 용접이 됩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공사 모살 용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모살 용접의 유효 면적은 유효 길이 곱하기 유효 목 두께를 한 것이다. 맞다, 그죠? 모살 용접의 유효 길이는 모살 용접의 총 길이에서 2배의 모살 사이즈를 공제한 값으로 합니다. 모살 용접의 유효 목 두께는 모살 사이즈 0.3배가 아니라 몇 배였죠? 0.7배로 한다.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구멍 모살과 슬롯 모살 용접의 유효 길이는 목두개 중심을 잇는 용접 중심선 길이로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28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모살 용접의 단면상 이론 목두께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목두께 뭐였습니까? 이게 목두께였다, 그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 그죠? D가 목두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넘어갈게요. 철골 용접 부위의 비파괴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방사선 검사는 필름의 밀착성이 좋지 않은 건축물에서도 검출이 우수하다? 아니죠, 그죠? 필름의 밀착성이 좋지 않을 때는 검출이 불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침투 탐상 검사는 액체를 침투시키죠, 그죠? 모세관 현상 이용합니다. 초음파 탐상 검사는 인간의 뒤로 들을 수 없는 주파수를 갖는 초음파를 사용해서 결함 검출합니다. 외관 검사는 용접을 한 용접공이나 용접관리 기술자가 바로 외관을 눈으로 육안으로, 그죠? 사람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용접 이음 후에 용접 후에 내부 결함을 검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고 빠르고 경제적이어서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법, 그죠?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 초음파 탐상 시험이죠, 그죠? 줄여서 울트라소닉 테스팅, 그래서 UT다라고 합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두께가 두꺼운 철골 구조물 용접, 결함 확인을 위한 비파괴 검사 중에서 모재의 결함이나 두께 측정이 가능한 것은 그랬다, 그죠? 내부 결함과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거, 바로 2번의 초음파 탐상 검사 UT였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공사에서 용접 접합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용접을 하니까요. 덧댈 금속이 필요 없죠. 강제량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소음 진동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일체성, 수밀성 확보돼서 그죠? 붙여버리니까요. 접합부의 품질 검사가 매우 간단한 게 아니라 대신에 접합부의 검사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교재에 장점밖에 없었는데요. 자, 요 내용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용접의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강제량 절약할 수 있고, 소음 진동 방지할 수 있고, 일체성, 수밀성 확보할 수 있고, 접합부의 강성이 크고, 구멍에 의한 부재 단면 결손이 없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 기능공의 시공 기술에 따라서 접합 강도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기능공이 얼마만큼 용접을 잘하는지에 따라 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접합부의 품질 검사가 어렵고, 그죠? 접합시켜버렸기 때문에 잘 되었는지 검사가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용접 열에 의해서 열 때문에 부재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용접부 내부 결함을 육안으로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부재 절단 방법 중에서 가장 정밀한 절단 방법으로 앵글 커터, 프릭션 소,
등으로 작업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톱이죠. 그래서 바로 답은 3번의 톱 절단. 가장 정밀하며 많이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철골 부재 공장 제작에서 강제 절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기계 절단, 가스 절단, 플라즈마 절단 맞죠? 그죠? 앞에도 나왔네요. 아닌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작업용 장비 중 절단용 장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프릭션 프레스, 프레스는 형태를 잡는 거죠. 그죠? 성형하는 거고, 플레이트 스트레이닝 롤, 파워 프레스, 핵소. 여기서 아까 소우가 제가 톱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핵소우가 금속을 절단하는 띠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구조용 강제의 절단 및 개선 가공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아변 방향을 직각으로 교차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교차가 아니라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절단할 강제의 표면에 녹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제거하고 절단합니다. 용접선의 교차 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 따기를 할 때는 약 10mm 이상 둥글게 합니다. 스켈럿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 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 사용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넘어가겠습니다. 강구조 건축물의 현장 조립 시 볼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마찰 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을 때는 기움판을 삽입해 준다. 맞죠? 그죠? 볼트 조임 작업 전에 마찰 접합면에 흙이나 먼지,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 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 제거합니다. 1군의 볼트 조임은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간다. 어떻게 했죠?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조임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현장 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 유관 검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3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따로 기억하겠습니다. 강관 틀 비계에서 두꺼운 콘크리트 판 등의 경관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되는 틀의 기둥관 한 개당의 수지 가중 한도는 얼마입니까? 강관 틀 비계 한 개의 수지 가중을 물었다. 그죠? 경관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4.5kN이고요. 틀 간격 1.8m에서 틀 사이 하중 한도는 3.92kN. 그죠? 지금은 경관 기초에 설치할 때의 강도니까 24.5kN 또는 24,500N이죠. 요거는 하는 수 없이 답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9번 파란색 별표 할게요. 경량 현강 공사에 사용되는 부재 중에서 지붕에서 지붕 예력을 받는 경사진 구조 부재로서 트러스와 달리 하연재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사진 요 부재를 뜻합니다. 그죠? 요거를 레프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0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파란색 별표 할까요?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연결하는 전단 연결제의 역할을 하는 부재 명칭은 했습니다. 철골보하고 슬래브를 연결할 때 쓰는 이러한 연결제를 우리가 스터드다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의 스터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H형강인데요. 형강제 길이가 10m입니다. 형강의 개선 중량으로 가장 가까운 값은 했습니다. 철의 비중 나와 있다. 그죠? 그럼 일단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 그죠? 요거부터 한번 생각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보니까,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400이다. 그죠? 그래서 0.4m가 되겠죠. 밀리미터는 아니니까요, 지금.
가로가 400이고 요거는 뭐냐면 50이니까요. 한 칸, 미터로 하면 3칸 가면 0.05m죠. 근데 예,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이게 길이가 몇 미터냐면 10m 가야 돼요. 이 H형광이 뒤로 이렇게 10m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m고 아래 위로 2개가 있으니까 2개. 그죠? 곱하기 뭐냐면 철의 비중이 부피 미터 삼승당 7.85톤이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요걸 곱해줘야지 중량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7.85 곱해주면 요 부분이 플랜지가 되겠습니다. 플랜지 2개의 무게는 합쳐서 3.14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네. 생각해 보면 외부라고 해놨죠. 그죠? 이 부분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요거는 뭡니까? 생각해 보면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가 400이잖아요. 400에서 빼기. 요거 빼줘야죠. 그죠? 얼마냐면 50이었죠. 근데 여기도 또 50 또 빼줘야죠. 그죠? 50이 됩니다. 그죠? 이게,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지금 얼마냐면 30이에요. 그죠? 요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0이니까 0.03m 곱하기, 그죠? 0.4 빼기, 0.05 빼기, 0.05m. 그리고 이게 10m 가야죠. 그죠? 곱하기 미터 3승단 7.85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 전체 형광의 무게는 요거 더하기 요걸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형광의 무게는 3.14 더하기 7.7065 해주면 3.85톤. 그죠? 대략 4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2번 파란색 별표.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문제 출제된 것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중에서 SM355B에서 각 기호 의미를 잘못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S는 스틸을 뜻합니다. N은 일반 구조용이 아니고요. 건축 구조용 아병 강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55는 최저 항복 강도를 뜻합니다. B는 용접성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품질이다라는 걸 뜻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깊이 말고요. 이 문제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우기 쪽에도 문제가 몇 개 안 되었기 때문에요. 세우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공사 기초상부 고름질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일단 기초상부 고름질 방법은요. 전면 바름 마무리법이 있었고 나중 채워넣기법이 있었죠. 근데 나중 채워넣기 방법에 중심 바름법이 있었고 십자 바름법이 있었다. 그죠? 나중 매입 공법은 해당되지 않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철골공사에서 철골 세우기 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해야 됩니까? 기중 중심성 몸매김 해봐야겠죠. 몸매김 했다면 볼트 위치를 재점검해 봐야죠. 그죠? 그리고 기둥을 일단, 그 다음에 예, 높이 조정용 플레이트도 세워봐야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높이 조정용 플레이트 고정하고 난 다음에 기둥 세웠죠? 세우고 난 다음에 뒤에 주각부 모르타를 세운,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나중에 채워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 채워넣기법은 기둥을 세우고 주각부 모르타를 채웠다, 그죠? 전면 바름 마무리법은 중심 목매김 앵커볼트 설치하고 상부 고름질, 기초 상부 고름질 하고 난 다음에 철골 세웠죠? 그래서 순서 2개 다시 한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공사에서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동식 공법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무수축 모르타르를 쓴다라고 했죠. 앵커볼트 설치 시에 베이스 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 도면보다 낮게 한다 그랬죠. 3에서 5cm 낮게 타설한다. 맞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후에 그라우팅 합니다. 베이스 모르타르 양생은 철골 설치 전에 1일 아니라 한 3일 정도는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라고 했죠.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넘어갑니다. 철골 세우기용 기계 설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가이데릭, 진폴, 스티프레그 데릭 맞죠? 드래그라인은 땅을 파는 굴착기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철골 세우기용 기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스티플레그 대릭, 가이 대릭, 트럭 크레인까지는 세우기용 장비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뉴매틱 해머, 그죠? 요거는 공기 차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암석을 파쇄할 때 사용하는 차감기다, 그죠? 아닌 거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상하기복형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용이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 효과적인 장비로서 초고층 건축물 공사에 많이 사용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타워 크레인보다는 팔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팔을 접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좁은 공간에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의 러핑 크레인 되겠습니다. 자, 7번. 수평 이동이 가능하여 건축물의 층수가 적은 긴 평면에 사용되고 270도 회전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철골 세우기용 장비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각으로 된 지주를 이제 경사, 지게, 그죠? 지지대가 지탱하고요. 이렇게 이제 물건을 들어 올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스티프 레그 데릭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죠? 자, 철골 공사 별로 양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했고요. 더 이상 너무 깊이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는 파트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적 공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